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자, 지난 3월 11일자 이제 한경 인터뷰, 진양훈 회장과 인터뷰 기사에서 추가 내용이 좀 오늘 아침에 또 공개가 됐는데요. 자, 이 부분에서 팩트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보세란 경미한 지적 보완 완료. 가남시장 50% 점유율 유효. 이런 헤드라인 내용의 인터뷰 기사입니다. 자, 어제도 이제 기사 내용들 한번 주말에 나왔던 거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 입력 날짜를 보면 3월 11일이죠. 수정되었던 게 이제 오늘 또 18일 기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좀 바뀌었던 부분과 좀 보강할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헤드라인에 보면 리보세라닙 경미한 지적 보완 완료. 가남시장 베스트 인 클래스로 이제 50% 점유율 유효인데요.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리보세라닙의 약효는 확실하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FDA 허가 진행 과정에서 이제 어떤 부분으로 이 부분들을 조금 할 수가 있냐면, CRL이 나왔던 이제 작년 5월달에도 보면 약의 뭐 안전성이라든지 유효성 관련되는 부분에서 데이터를 뭐 보완을 해달라, 임상을 한번 실시를 해달라,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보강이 되는 거고요. 특히나 작년 이제 10월 달에 클래스 2가 되면 6개월 기간의 이제 리뷰 심사를 보강해서 하는데, 특히나 이 부분에서 이제 안전성이라든지 유효성에 조금 뭔가 검토가 더 필요하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면 보통 어드바이저리 이제 그 커미티가 이게 개최가 되거든요. 근데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막 관련되는 부분 병용에서는 클래스 2인데 이 자문위 개최 요구 자체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들은 좀 더 FDA 입장에서 보면 리보세라닙 관련해서 이 약효 관련되는 부분도 더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2월 말에 나왔던 에즈모에서 간암 1차 치료제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에 이제 등재를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오프라벨 관련되는 부분에도 바로 뭐 규제 허가 여부 상관없이 쓸 수 있다고 하는 말은 실제 이제 키오피니언 입장에서 보면 이 약의 어떤 효과에 대해서 뭐 일단 사실상 뭐 인정하는 어떤 분위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 보면 진양훈 회장의 이제 이런 약효는 확실하다고 하는 것들은 팩트에 의해서 기반된 내용이고, 글로벌 간암 시장이라고 하는 게 이제 1차 치료제로 본다라고 하면 소라페니까 이제 에자이의 렘바티니까 로슈 제품과 아스트라제네카 제품, 그 다음에 후속으로 지금 리보세라닙 캄넬주막, 그 다음에 이제 브리스톨 마이어스케어의 제품, 그 다음 베이진사의 티슬레리주막, 이렇게 지금 1차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치료제들이 늘어나면 간암 시장 규모도 같이 이제 커 나가게 되고요. 베스트 인 클래스를 노릴 때는 50% 점유율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여기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가장 큰 시장인 폐암의 타그리소의 어떤 경쟁 상도로 존슨앤존슨이 이 유한양행의 레락자하고 리브리반트로 할 때도 3년 이내에 블록버스터로 하는데 타켓 시장 규모로 5조 정도로 잡거든요. 지금 이제 타그리소가 한 10조 정도 될 만큼 메가 블록버스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부분에서 이제 이런 가반 이상을 하는 것이 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높은 약일 때 이런 타켓을 하기 때문에 이 워딩 자체는 굉장히 팩트에 기반된 내용이고, 동종업종에서 유효한 어떤 이제 워딩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일 인터뷰에서 작년에 이제 CRL 관련되는 부분에서 지적사항은 경미했다. 10개 관련되는 부분인데 작년에 이제 뭐 항소제약이 대부분 업데이트를 하고 7월 달에 이 CMC 관련되는 경력 30년 경력이 부사장도 영입을 하면서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이제 그 배경에서 이제 이런 인터뷰 내용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리보세라님은 이미 중국에서 7,400억의 연매출이 나온다. 이 부분을 좀 더 팩트 중심으로 좀 살펴보면 2014년에 이제 허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출시는
2015년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뭐 3억 위안이니까 뭐 지금 현재 그 환율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 500억 정도를 이제 2015년도에 했을 거고, 그 다음 연도에는 1,400억 정도. 그리고 2017년도에는 한 3천억 정도. 그죠? 달러로 하면 이렇게 이제 기사들을 제가 한번 종합해보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사에서 이야기한 이제 2019년도에는 한 4,700억. 그 다음에 2020년도에는 5,500억.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2가 들어있으니까 예상치입니다만 이렇게 해서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위암뿐만 아니라 뭐 유방암, 그 다음에 뭐 간암 여러 적응증으로 지금 매출 형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작년도 이거는 2023년도 기준으로 보면 아이탄, 여기 이제 리보세라님이죠. 7천억대를 이미 2023년도에 넘어갔고 누적으로는 이제 2조가 넘게 팔리고 있다. 그리고 아이큐비아 같은 이제 자료를 봐도 2019년도에 이미 한 3,700원이니까 항암제에서 평균적으로 연에 어느 정도 팔아야 평균 이상이냐면 한 3천억 이상이거든요. 근데 중국 지역만 물론 이제 간암이나 위암이 이제 아시아권 환자가 훨씬 더 많기는 많습니다. 그런데 중국 단위를 해도 리보세라닌 가지고 3,700을 만들었기 때문에 요건 FDA 허가 항암제 기준으로 봐도 1년에서 이제 평균적인 부분 이상으로 이미 2019년도에 넘어갔고, 2023년도 그 2022년도부터는 이제 뭐 7천억대 넘게 일단 팔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것만 하더라도 블록버스터에 이제 준하는 어떤 매출을 중국에서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치적으로도 이 팩트를 기반할 수 있는 게 리보세라닙이다. 그러니까 상업적인 부분과 약에 관련되는 부분에서 자신감을 뭐 안 가질 수 없는 그런 이제 회사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2014년도에 위암을 받고, 그 다음에 2020년도에 이제 간암 2차, 그 다음에 간암 1차도 받고, 2024년도 작년도에 유방암 쪽으로도 이제 치료제를 허가 받아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11년 이상 매년 매출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 심각한 부작용 사례가 없는 것은 리보세라에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싱글 타켓이라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소라페닙이라든지 램바티닙 같은 경우는 멀티 타켓 형태로 다루니까 당연히 부작용이 많아지고, 특히나 신생혈관 억제제를 쓰게 되면 고혈압이라든지 수족 증후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싱글 타켓은 멀티 타켓보다는 부작용이 덜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장점이다라고 이제 실제 리얼월드 데이터에서도 중국 쪽에서는 검증을 받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결국 이제 핵심이 승인 여부 핵심이 되는 건 이제 캄넬리주맙의 CMC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가 뭐 제일 일단 중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작년에 리서브시 넣을 때 기존에 이제 22.1개월에서 1.7개월 늘어났던 23.8개월을 달고 나왔기 때문에 4월 달에 이제 FDA 여기도 이제 승인 여부가 결정되는 브리스번 마이어스케어의 옵티보 여보이가 23.7개월이니까 0.1개월 그래도 앞섭니다. 그래서 OS 값이 가장 중요한 간암 시장에서 1차 치료제로 가장 긴 OS 값을 가지고 있다. 이러다 보니까 간암 시장에서 베스트 인 클래스로 50불 목표로 하는 것이 모호적인 부분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직접 판매를 통하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성공하게 되면 상당히 이제 수익성 관련되는 부분이 높을 거고요. 이 50% 이상을 자신하는 것은 임상 데이터가 앞서 말씀드렸던 OS가 가장 뛰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암 분야의 핵심 전문가 키 오피니언 리더. 그러니까 단적으로 2월 말에 나왔던 에즈모 가이드라인에 1차로 등재시키는 것들도 이런 어떤 실제 이야기에 대해서 간암 치료제로 필요하다는 호평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로슈의 어떤 출혈 문제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의 간암 발생 원인에 상관없는 치료 효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는 어떤 데이터를 계속 이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뒤에 부분들은 이제 어제 내용하고 크게 뭐 차이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리보세라임이 허가 받게 되면 선능한 같은 경우에는 이상을 끝내놨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제 뭐 패스트 트랙 형태로 신청이 가능한 부분인데 NCCN 등재를 바로 할 수 있는 모멘텀 관련되는 부분들도 회사가 이야기를 했다는 것들, 요게 이제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엘레바 테라피틱스가 릴레이사로부터 라이센스 인한 리라 푸그라티닉 관련되는 부분들도 빠르면 이제 하반기 연내 품목가 NDA 신청 관련되는 부분들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여기에 사용되는 FGFR2라고 하는 것들 자체도 어떤 특정한 장기에 발현되는 바이오마커가 아니라 메제프와 같이 암종에 상관없이 이제 여러 이제 암에서 도드라지는 바이오마크로 이제 각광을 받기 때문에 FDA도 이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작년도에 단간암 관련되는 부분의 결과를 보고 암종 불문할 수 있는 부분에 임상 그 신청 관련되는 부분들을 공고할 만큼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이 파이프라인이거든요. 이 리라푸라티닉 관련되는 부분. 그래서 담도암 같은 경우에도 최선의 치료는, 그러니까 모든 이제 초기 암은 가장 완치에 가까운 부분으로 효과적인 게 수술입니다. 리섹션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중요한 거는 간암도 그렇고 단간암도 그렇고 췌장암도 그렇고 폐암도 그렇고 대부분 진행성에서 70% 이상이 드러나기 때문에 조기 진단이 안 되기 때문에 수술이 효과적이지 않는 환자들이 많은 거죠. 그리고 이제 진행성이었을 때는 수술했을 때도 이제 간암 같은 경우에도 수술 이후에 재발률이 굉장히 높습니다만 단간암 같은 경우에도 재발률이 70%고 여기도 보면 5년 생존율이 20%가 안 되니까 평균적으로 암에서 생존율이 지금 40% 50%까지 올라갔는 데 비해서 간암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담도암 같은 경우에도 20%니까 췌장암, 담도암 이런 것들도 예후가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이다. 다만 이제 FGFR2 관련되는 변이가 전체 담도암 환자의 10% 20% 정도에서 발생하니까 아주 이제 주요한 그런 어떤 바이오마커는 아닙니다만 이제 치료 옵션으로는 의미 있는 어떤 부분에서 이제 바이오마커라고 봐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리라푸그라티닉 관련되는 부분도 이 베스트 클래스 이 약물의 어떤 기대감이 향후에 또 이제 높아질 수 있는 어떤 부분의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FDA는 이제 이런 부분으로 브레이크스루 테라피로 지정을 받았고요. 우선 심사기 때문에 스탠다드 10개월이 아니라 6개월 이내에 이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간암과 담도암은 그 해부학적으로는 이제 같은 구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간 내에 있는 담도암이다 보니까 이 소화기암 분야로 처방하는 의사가 같기 때문에 이제 판매라든지 마케팅 시너지도 이제 낼 수가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FGFR2라고 하는 것이 암종 불문이라고 하는 말은 암이 발생했던 근거로 원발암이라든지 이런 장기 중심이 아니라 바이오마커가 나타난 쪽에서는 다 이 리라푸그라티닉 관련되는 부분을 처방할 수 있는 키트루다가 이제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포텐셜도 키트루다를 보면 향후에 포텐셜이 이제 높아질 수 있는 어떤 부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내용들 보면 최선을 계획하되 최악을 대비한다. 작년에도 이제 이야기 있었고, 최악의 경우 CRL을 한 번 더 받을 경우다. 그래서 진양군 회장이 CRL을 한 번 더 넣으면 최장 2개월이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좀 해석하시면 되냐면, CRL이 만약에 나왔을 때 FDA가 뭘 이야기하는지가 중요한 건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2개월이라고 미리 좀 이야기한 거는 어떤 부분이 그럴 수 있냐, 요거는 제 추측이자 그냥 팩트 기반을 보면 OS 값을 23.8개월로 좀 연장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FDA가 검토 시간이 좀 이제 이런 이제 데이터의 어떤 연장일 때 추가적으로 기간을 3개월 이내로 축해서 포트파를 연장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고려해서
2개월 정도 이렇게 얘기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어떤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고, 캄넬 주막 관련되는 부분에 뭐 이야기라기보다는 데이터 관련되는 부분으로 뭐 이야기 코멘트가 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뭐 보실 수 있는 거고, 요거는 금방 이제 몇 달 안에 처리가 되는 거니까 회사 입장에서 근원적인 어떤 문제가 생긴 게 아니다 이런 어떤 자신감이 있는 뭐 이야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리보세라닙은 다양한 임상에서 고무적인 결과를 확보하면서 약효를 증명하고 있다. CMC 등 약물 내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설비에 관련되는 문제는 시간적으로 대부분 다 해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결과에 관해서 그 시간적인 문제만 이제 있다라고 회사는 이제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HLB는 이제 이런 어떤 부분들 때문에 그간의 이제 M&A를 통해서 미래의 어떤 포트폴리오, 특히나 파이프라인의 확대를 위해서, 과거에는 그냥 파이프라인을 확대했다면 최근에는 이제 M&A로 우수한 기술 개발력이 있는 이 바이오텍들을 추가적으로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번에 FDA 허가를 받게 되면 이런 어떤 기업 가치의 전체적인 퀀텀 점프가 빛을 보는 뭐 이런 어떤 구간에 들어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장중에는 무료 텔레그램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영상 아래 링크 참조해 주시면 되고, 입장 문의는 문자 주시면 안내 드리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